여기를 스트레칭 하면은 공황장애 증상이 사라집니다.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공황장애 증상,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정신과에 가셔서 약을 처방해 드시는데 그렇게만 하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약을 드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약만 먹어서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공황장애 증상의 진짜 원인과 바로 해볼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환자분들한테는 알려드리는데 병원을 다시 안 오셔서 걱정일 정도입니다. 혹시 공황장애로 정신과에 다녀보셨던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번 달에도 그런 환자분이 찾아오셨는데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먹으면 이제 증상이 괜찮아지긴 하는데 부작용이 또 없는 약은 아니거든요. 이런 약들은 또 평생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약을 끊으면 증상이 또 나타나고 정말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을 끊게 되면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공황장애 증상이 일부 자율신경 기능 저하 증상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율신경 건강을 회복시키면 공황장애 증상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원인 모를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 어디를 고쳐야 할지 알게 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지 않으신가요? 정신적인 원인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접근할지 막막하지만 우리 몸에 원인이 있다고 하면 그곳을 해결해주면 되니까요. 오늘은 딱 그 증상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 몸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런 증상들을 없애버리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장을 한번 빠르게 뛰게 해보시겠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은 이제 심장 박동, 호흡, 소화, 체온 조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다 생각하면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환경에 맞게 컨트롤 해주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심장 박동, 호흡, 체온, 공황장애 증상이랑 많이 엮여 있지 않나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증상,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공황장애 증상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율신경 기능저하의 연장선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교감신경은 우리를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호흡도 빠르게 하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우리를 이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인간에게는 둘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현대인들 대부분은 이제 스트레스가 과도하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브레이크도 밟고 엑셀도 밟고 해야 하는데 항상 엑셀만 밟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스트레스, 가로, 불규칙한 생활습관 때문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가슴 두근거림입니다. 심장 박동이 느껴지기도 하고 불안장애, 강박장애가 생기기도 하죠. 더 심해지면 갑자기 숨이 조여오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는 공황장애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의 공황 발작으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공황장애가 지속되어서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질까요? 핵심은 애기 불안에 있습니다. 한 번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되면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 불안감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돼서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이게 결국 악순환에 빠져들면서 공황 증상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회피 행동입니다. 공황 발작이 일어났던 장소나 상황을 피하게 되면서 활동 반경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회의실 같은 곳을 피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곳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더 몸은 약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공황 발작이 재발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필요한 거는 공황장애가 나타났을 때 그 순간을 잘 대처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황 발작이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호흡 조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천천히 숨 쉬세요 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478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78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교감신경의 가활성화를 빠르게 진정시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은 자세를 바로 해주는 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신전운동 할 때 허리를 펴주고 가슴을 열어주는 게 시작이었잖아요. 호흡법도 마찬가지로 이 라운딩된 가슴을 좀 바로 펴주면서 허리를 좀 일자로 맞춰준다는 생각으로, 살짝 등에는 힘이 들어갈 거예요. 등에는 살짝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 근육에 힘이 풀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 7초 동안 또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이를 4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호흡을 통하면 미주신경을 좀 활성화시켜줘서 부교감신경 톤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머리를 측면으로 돌렸을 때 대각선으로 튀어나온 근육 보이시죠? 이게 바로 흉쇄유돌근인데 여러분도 지금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러면 쿵쿵하는 박동이 느껴집니다. 바로 경동맥의 박동입니다. 그래서 흉쇄유돌근을 가볍게 10초간 압박해주면 흥분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경동맥에는 특수한 압력 수용체가 있습니다.
혈관 내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감지해서 이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동맥을 압박하게 되면 이 수용체 압력이 높아졌다는 신호를 뇌로 전달하고, 그러면 뇌는 혈압을 낮추는 신호를 다시 신체로 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볍게 10초 정도만 압박해 주시면 됩니다. 478 호흡법, 풍쇄우돌근 마사지는 급한 불은 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원인을 해결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겠죠. 자율신경 기능 저하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뒷목 쪽의 근육들이 뭉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쪽 근육들만 잘 스트레칭 해줘도 증상이 없어졌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거, 고개를 오래 숙이고 지하철에 스마트폰을 보는 거, 이런 게 의외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삼가하셔야 되고 자주 목을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쁜 자세에서 목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은 이 디스크를 누르게 되면서 디스크가 압박을 받거든요. 여기서 이제 디스크에 있는 신경이 자극받으면서 허리랑은 다르게 목은 이제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면은 경추통이나 목 뻣뻣함 이런 것도 당연히 나타나지만은 어지러움증이나 이명 이런 비특이적인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거죠. 환자분들은 이제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어지럽지? 왜 이렇게 귀에 소리가 나지? 이런 것들이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잘 물어보면은 최근에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목 주변에 있는 큰 근육들이 긴장하거든요. 승모근이라든지 이런 근육. 그런 근육들이 긴장하게 되면은 더 그 디스크를 짓누르는 힘이 세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갑자기 어지러움이 핑 생기면서 이명도 생기고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그런 증상까지 나타나니까 이게 공황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시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승모근 긴장을 풀어주세요. 팔을 양쪽으로 들고 목을 뒤로 젖혀주는 이런 동작도 수시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등 근육도 중요합니다. 등 뒤에 양쪽 견갑골 사이에 있는 근육이 많이 긴장되면 흉추가 늑골과 함께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해서 호흡 효율이 떨어집니다. 100% 돼야 될 호흡이 80%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거기다 긴장까지 하게 되면 더 굳어져서 호흡이 안 되게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벽에 등을 대고 양팔을 벽에 붙인 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이 좋습니다. 텀블러나 테니스공을 이용해서 등 근육을 이완시켜 주세요. 한 번에 한 30초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틈날 때마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최소 5번 이상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원리를 접목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온열 도수 치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풀어주고 맞춰주는 도수 치료인데 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겉에만 따뜻하게 데우는 열이 아니라 몸속 깊숙이 침투하는 심부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육 이완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도 개선시켜서 자율신경 증상 개선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온열 도수만 하는 건 또 아닙니다. 자율신경 기능 저하는 크게 7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긴 상담과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온열도수 치료도 있고 적절한 수액제 그리고 자율신경 주사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더 빠른 증상 개선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찾아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치료한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절망적이라 생각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온전히 회복되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